부안군에 지금 현재 토지가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그게 왜냐? 그럼 결국에는 외지인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쪽은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걸까? 외지인들이 지방에다가 아무데나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 청양이라든지 금산에다가 외지인들이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외지인들이 왜 거기다가 돈을 박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외지인들이 움직이는 곳은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아무데나 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안 쪽으로 현재 외지인들이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안의 땅값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시중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풀렸는데 그 자금들이 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자금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주택시장 규제가 너무 심하죠. 주택시장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엔 토지 쪽으로 흘러갈 텐데 토지 쪽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거다. 돈이 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증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어디 쪽으로 부안에 대한 집중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부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부안군 내 토지 절반 이상은 외지인이 매수하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인이 어떻습니까? 부안군에 있는 절반의 거래가 되는 토지의 절반을 외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외지인들이 벌써 어떻습니까? 돈 될 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결국엔 뭐냐? 부안 땅 어떻습니까? 쇼핑 이미 뭐예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전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청주라고 하는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죠. 제가 일찍이도 말씀드렸던 대로 각 지자체별로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얘기할 때 청주라는 지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를 인바운드에 끼고 있는 광역급 도시로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더욱더 많은 호재가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게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에 요때 청주 외지인이 직접적인 매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때가 5월 달쯤에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치가 발표하는 시점에서 44%까지 늘어나면서 한 오창에 있는 리을 아파트 있잖아요. 리을 아파트가 1월 달에서 4월 달 평균 거래 가격이 2억 8천에서 각 한 달 만에 얼마의 가격이 올라갔냐면 3억 7천만 원, 즉 한 달 만에 3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못 올립니다. 결국에는 어디서 있습니까? 외지인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 배팅을 해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개인들이 올립니까? 결국에는 돈 있는 세력들이 가서 사줘야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서는 가격을 못 올리고 결국에는 외지인들이 돈 많은 외지인들이 가서 사줄 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때 요게 뭡니까? 유치하는 거 요게 방사선 가속기가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죠. 이게 미래 가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가서 벌떼처럼 가서 집을 산 거예요. 사면서 그 한 달 만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결국엔 뭐냐면 이게 뭡니까? 개발 호재 아닙니까? 이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뭐 어떤 투자든 간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만이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투자하거나 아파트 투자하거나 할 때 항상 먼저 고려할 게 뭐냐면 개발 호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 호재 없는 곳에 가가지고 묻어두면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 많이 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개발 호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뭐가 개발될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적어요?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는 결국엔 수요를 자극을 한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자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인데 그 개발 호재도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4차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린 뉴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양대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럼 이 방향성에 맞춰진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 어떻습니까? 아파트값, 부동산값, 땅값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런 방사선 가속계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 이런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본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부안토지 있잖아요. 부안토지에 대한 어떤 그 요게 2019년도 자료고요. 요거는 2020년도 자료입니다.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차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 당시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부안군에 거래되는 토지량이 있잖아요. 토지량의 66%를 부안군 거주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지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부 중에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거주자가 12%. 그러니까 부안 땅을 어떻습니까? 군산, 김제 어떻습니까? 이런 다른 광주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땅을 샀다라는 얘기죠. 이게 12%가 되고요. 나머지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가 어떻습니까? 18%를 어떻습니까? 땅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서울시 거주자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 돈이 안 되는 지자체는 서울에서 투자 안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18% 정도가 어떻습니까?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체 면적 중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안군 거주자가 66%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이제 1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부안군 거주자가 66%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46%로 해서 떨어지죠?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18%에서 얼마 올라가요? 26%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보니까 서울시 거주자 매수 비율은 18%에서 26%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북 매수자 또한 마찬가지 12%, 23%로 급등을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부안이 앞으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점점점 외지인들이 관심도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부안에 있는 외부에 있는 어떻습니까? 뭐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광주 사람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여기 전주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지켜보니까 예전에는 새만금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새만금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새만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서울 사람들, 외지인, 서울 사람들이 특히 이걸 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거 서울시가 18%에서 얼마 정도 늘어났다? 26% 정도 늘어났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부안 거주자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점 땅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지 사람들은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땅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현지 사람들은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투자보다도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이 5만 원 하던 게 어떻습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만 목적으로 짓는 사람, 절대농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땅을 사기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현지 사람들은 땅을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나 돈 있는 외지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배팅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외지인들은 10만 원, 15만 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0만 원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항상 개발지 투자에 대한 사례는 꼭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 얘기는 점점점 어떤 얘기로 가냐면 어떻습니까? 부안군 거주자는 점점점 줄어들 거다, 안 줄어들 거다? 자, 점점점 투자는 있잖아요. 부안군은 거주자는 내려갈 것이고요. 외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외지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결국엔 뭐냐? 부안군 연간 필지 거래량의 변화를 보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총 257만 평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257만 평. 여의도 면적이 한 90만 평 대략 되죠? 90만 평 정도가 되니까 90만 평 여의도 면적의 93, 27, 그러니까 3배는 아니더라도 2.78배 정도
땅이 거래가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에 어떻습니까? 185만 명 정도로 어떻습니까? 거래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거래량이 줄어들까? 거래 전체 면적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줄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량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이미 거래가 되는 것들은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물량이 잘 안 나오니까 좋은 땅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매물은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점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맞죠?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현지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고 외지인들은 더욱더 투자가 가세가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물량이 공급이 어떻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거지역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작년하고 틀리잖아요. 재작년하고 틀리죠? 주거지 물건이 안 나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물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호재는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대기업들 유치한다. 첨부해서 어떻습니까? 5천억 이상 투자한다. 작년에 어떻습니까? 이종원에서 SK 투자했죠?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 용지 어떻습니까? 그림을 더욱더 그려 나가는데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개발 호재는 많아지니까 개발 호재는 결국에는 수요를 낳는 거죠. 맞잖아요. 개발 호재 이퀄 수요입니다. 수요. 그러면 개발 호재가 많다는 얘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습니까? 늘고 어떻습니까? 요거 보듯이 공급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엔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왜 서울에 있는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좋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울에는 수요가 풍부한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부안 또한 마찬가지로 공급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땅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요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습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총 거래 평수는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고요. 이분들이 외지인의 매수세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아까 서울 외지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현지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을 못 사요.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있잖아요. 2022년도, 23년도 가면 갈수록 외지인들의 거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현지 사람들은 거래를 못 할 겁니다. 아까 66%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20%까지 떨어질 거고 거의 다 외지인들이 어떻습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다 외지인들이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부안 토지 가격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